아니면 해야겠죠? 연습해보고 싶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이거야? 하나도 안 신기해. 야, 저게 근데 너네 만약에 그 학교 시험 마지막 문제로 나왔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죠. 12번. 자, 여기는요 절대값이 나왔고, 아까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이 자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범위를 나누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근데 여기서 범위를 나누어서 풀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0, 색깔 노란색으로 0보다 작을 때가 2차 부등식이잖아. 요 범위로 생각을 하는 거고, 0보다 클 때는 그냥 수직선으로 할게요. 저거 또는 c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범위로 푸는 거죠. 여기도 수직선으로 할게요. 어차피 우리 연립을 해야 되거든, 수직선으로. 요 범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모르진 않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빼기 m은 0이다로 이제 바뀔 거고요. 여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2x 플러스 m인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얘가 4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는데 4개의 실근이니까 너도 2개, 너도 2개여야 되겠지. 근데 이 2개랑 이 2개의 근 중에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떡해? 그죠?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근이 2개를 가졌는데 얘가 근을 이렇게 2개를 가지면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범위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걸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푸셔야 돼요. 그래프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가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쉬운 거 나왔어요. fx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값을 씌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노란색 보실게요. 요렇게 할 수가 있고, 요렇게 할 수가 있고, 요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크기는 3가지. 이렇게 3가지로 그려줄 수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그래프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얘 같은 경우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는 뭐냐면 fx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이미 양수인 곳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겠죠? 이미 양수인 곳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로 마이너스 1 나온 거는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혀서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식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x의 절대값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절대값의 제곱은 어차피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겠죠. 요런 형태로 써있는 애들, 이런 형태로 써있는 애들이 이제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거를 해석할 때는 다 범위로 해석을 합니다. 범위로. 일단 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얘는 이렇게 돼요.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봐봐. x가 양수면 y는 f 절대값 x랑 y는 fx랑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그럼 x가 양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뭘로 그려진다? fx로 그대로 그려진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x가 음수면 요 함수가 y는 f-x가 되지. f-x는 y축의 대칭된 함수예요. 그게 왜 그런지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주요한 절편들을 좀 체크해보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x절편 마이너스 1, 3 그대로 나올 것이고 y절편이 원래 마이너스 1이었던 애가 올라왔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절편 그대로 마이너스 1 될 거고 x절편이 마이랑 3이 있었는데 3은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절대값 y는 fx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얘는 원래 fx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건 이렇게 생겼대. 요거랑 해석을 잘해야 돼. 얘는 뭐냐면 fx가 양수인 곳은 y는 fx로 그려줄 거야. 다시 fx가 양수인 부분은 y는 fx로 그려지겠죠. 근데 fx가 양수인 부분이 어디야? 여기서 fx가 양수인 부분이 어디야? 너네 fx가 양수다라고 하면 저거 2차식이라고 했을 때 얘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어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자면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fx를 어떻게 그리래? 그대로 그리라는 게 되는 거야. 요 뜻은. 그렇죠? 근데 쌤 y랑 fx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돼? 여기서는 y가 양수이면 y는 fx가 되겠죠. 근데 y가 양수인 곳은 어디야? x축의 위쪽이죠. y가 양수인 곳에는 fx를 그대로 그리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 같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요 함수 기준으로 fx의 값이 음수인 곳에는 y는 마이너스 fx를 그려야죠. 근데 fx의 값이 음수인 곳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즉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뭘 그리래? 마이너스 fx를 그리래. 근데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걸 어디다 그리라고? 요 사이에다 그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얘는 y가 양수인 곳에는 y는 fx를 그리고 y가 음수인 곳에는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리는 건데 y가 음수인 곳이 어디냐면 요 아래죠. 요 아래다가는 마이너스 fx를 그려라 이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y는 fx인데 그게 y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기억을 하자면 x의 절대값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얘는 이제 y축을 기준으로 마치 여기 이제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죠? 거울 반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y는 fx 했을 때는 x축을 기준으로 거울 반사를 줍니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처음 그래프랑 똑같이 그리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거 파악은 되게 쉽다고. x가 양수면 fx가 되겠지. 여기는 y가 양수면 fx가 되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려주고 나머지 쪽은 거울 반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 절대값 y는 거울 반사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거울 반사한 게 아니죠. 접어서 올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얘만 전체 fx의 절대값 써 있는 요 녀석만 접어 올린다, 쳐 올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친 표현들을 좋아하지 모르겠어요. 접어 올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마 근데 개념 원리에도 정리돼 있을 거예요. 개념 원리로 이건 좀 오래됐는데 원리가 궁금한 친구는 범위를 따져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죽대 먹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겠어? x제곱 마이너스 4 y절편이 마이너스 4고 여기 꼭지점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랑 2를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전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이거 절대값 fx 늘려고 하는 놈들 중에 이런 놈들 되게 많거든. 아주 그냥 난 이거 보면 미치겠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그 막 유튜브 영상 같은데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좀 일부러 짜증나게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너무 불편해. 자, 이게 단순히 미관적으로 안 좋은 것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여기에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요 x절편을 지난다고 하면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얘는 몇 개야?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렸니? 이렇게 내가 너네 설명하려고 이걸 뭐 처음에 그린 게 아니야. 너네 연필 필압을 조정해서 처음에 흐리게 그리라는 얘기야. 처음에 흐리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모양을 보면서 아 여기는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진하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진짜로.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식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식으로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정보들을 그래프는 그냥 눈으로 그냥 해결이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하는 거냐면 이거죠. y는 절대값 x제곱 마사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m의 뭘 찾는 문제로 바꿉니다. 교점을 찾는 문제로 바꾸면 이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거꾸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걸 이 함수 문제로 끌고 오겠다는 거야. 왜? 식으로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직선일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직선일 건데 그 직선이 이제 봐봐. 이게 이렇게 직선이라고 해. 이게 기울기 2짜리 직선이야. 자, 지금 교점이 몇 개인 거야?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는 안 만나고 저 위에서 한 번 더 만나겠죠. 지금 상태는 두 개야. 근데 내가 여기서 좀 깔짝깔짝 움직인다고 해서 교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바뀔 만한 그 경계 상황이 있겠지. 거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내리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바뀌지 않겠니? 그치? 이 상황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요. 또, 자 그러면 계속 두 개 하다가 노란색은 딱 왔어. 그럼 교점이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3개에서 살짝만 내려가도 몇 개야? 4개가 돼. 그치? 그러면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살짝 내려가면 4개잖아. 거기서는 깔짝깔짝 움직여도 교점 개수 안 바뀌어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 또 교점 개수가 바뀔 때까지 내려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 점을 지날 때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바뀌겠죠. 지금은 교점 개수 몇 개예요? 3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2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깔짝깔짝 움직여도 계속 2개죠. 그럼 여기 사이는 그릴 필요 없는 거고 내려가 하다가 요 점 지날 때 다시 교점이 몇 개예요? 1개죠. 그래서 요 기준에 대해서 교점 개수를 다 파악을 합니다. 너 3개, 너 3개, 너 1개씩. 자, 요걸 먼저 파악을 해. 그 다음에 뭘 파악하냐면 만약에 요 사이에 있으면 몇 개야? 4개야. 요 사이에 있으면 몇 개야? 그러니까 요 사이라는 게 여기까지 다 포함이죠. 이렇게 2개죠. 여기보다 내려가면 없는 거고 여기보다 올라가면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야? 교점의 개수가 4개인 순간이니까 요 순간과 요 순간 사이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순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점을 지날 때냐면 마이 콤마 0을 지날 때인 거지. 누가? 얘가.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 콤마 0을 넣으면 0은 마사 플러스 m이니까 m이 얼마일 때?
여기가 이제 m이 4일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순간 어떨 때야? 접할 때지. 근데 누구랑 누가 접해? 얘랑 얘가 접하는데 절대값인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지금 요 상황은 위로 볼록이잖아. 누구랑 누가 접한 거야? 요 상황은 파란색을 좀 꺼내놨어. 요 상황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와 2x 플러스 m이 접한 상황이죠. 한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 빼기 4는 0이니까 m은 5가 되는 거죠. 여기는 m이 4가 되는 거고. 아니 선생님이 뭐죠? 접하면 뭐여야 돼? 완제. 얘가 완제려면 상수 몇이야? 1. 이건 판별식 쓰는 거 아니야. 판별식 쓰면 바보야 이거. 완제면 되기 때문에 m이 5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m의 값이 4랑 5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복소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거 부등식 주어진 걸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등식 만들어서 푸는 중이지. 만들어서 풀 때 경계는 항상 따로 체크를 해보는 거야. 자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니까 교점이 4개면 된단 말이야. 근데 교점이 4개라는 상황을 실근 4개로 해석을 해서 m의 값이 4랑 5 사이에 있으면 4개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만약에 m의 4에 등호를 붙여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3개가 된다고. 그럼 등호 붙이면 안 되죠. 4에다가는. 다시 5에다 등호를 붙여도 교점의 개수 몇 개가 돼? 3개가 돼. 그럼 등호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4랑 5 사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냐? 아, 모르겠어요. 4번이냐?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내가 지금 해석하는 순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부터 m의 값을 다 구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일단 교점의 개수가 바뀔 만한 상황을 먼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있던 거는 요거는 이제 방정식이죠. 근데 너네 그 공수원에 2차 함수 파트 단원명이 2차 함수가 아니야. 뭐라고 쓰는지 알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제목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앞에 따로 있는데 2차 방정식 끝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뭐야? 원래 함수랑 방정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라는 거야. 교점 찾으라는 문제는 함수 문제지만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방정식을 일부러 함수로 바꿔 푸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방정식 문제인데 그거를 뭐로 바꿔? 요거와 요거의 교점을 찾는 함수 문제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아까도 봤듯이 너무나 많은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간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수 굳이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바꾸는 이유는 그래프 해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그래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절대값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2차 함수 자체를 못 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어?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잘 그렸어요. 두 번째 그 교점수가 바뀌는 뭘 찾았어? 경계를 찾았죠? 그죠? 세 번째 뭐였어요? 영역별 교점수를 파악했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였어요? 만족하는 값 또는 범위를 구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니? 그 부등식의 경계의 등호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이거를 빠짐없이 잘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적응이 됐을 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 색깔별로 그래프도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진짜로 니들이 막 시험 풀면서 저렇게 여러 색깔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 경계 체크는 이건 그냥 패시브입니다. 그냥 우리 자동 습관이 돼야 돼. 이거 모든 부등식 다룰 때 항상 해줘야 돼요. 이거는. 나 이거 촬영을 하고 있나? 했나? 하고 있나? 하고 있구나. 왜 얘기 안 해줬어? 치매 걸린 줄 알았는데. 치매 맞나? 자, 그 다음에 너무 쉽습니다. 쉬운 문제 빨리빨리 합시다. 화면을 안 줘. 이건 솔직히 킬포인트 문제 아니고 연산 문제예요. 연산 문제. 자, 우리가 최대값을 찾으려면은 완전 제곱을 묶어주면 좋아요. 만약에 범위가 따로 없다라고 한다면 fx는 x가 m일 때 최소값 2m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뭐가 있어요?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저 범위를 신경 못 쓰고 요거의 값을 10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의 값이 6이 되죠? 근데 x가 6이 돼버리면 2랑 3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는 뭘 해줘야 돼요? 범위에 맞는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 해석을 할 때 또 뭐가 필요해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축에 해당하는 m의 값이 이 m의 값이 요 m의 값이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2랑 3 사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어디에 놓일 수 있냐면 2보다 왼쪽에 놓일 수도 있고요. 2랑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3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요 1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래로 볼록인데 축이 m인데 자, m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m이 2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2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있던가요?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F2야, F3이야? F3인가요? F3이요. F3? 뭔 소리야? F2지. 최소값 아니에요. 아, 최대값. 소리. 최대값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값이 F3이라는 거고 그게 3 마이너스 아니 여기가 저 위에 거 정리할게요. 대입을 하면은 m제곱 빼기 4m 더하기 9는 10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넘겨서 풀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m제곱 빼기 4m 마이너스 3이 0이고요. 이거 근데 안 되네.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2보다 어떤 걸 찾아야 돼? 작은 걸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2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는데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넌 어차피 아니네, 그치?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아, 그러네. 여기 지금 요거 처음 요거 잘못했네. 최소값이라고. 최대값. 어쨌든 뭐 적어도 어쨌든 의미 있죠.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m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최대가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이미 3인 경우는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서 2풀만 루트 7이 나오고 걔가 정수도 아닐 뿐더러 2랑 3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건 그냥 없다라는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 범위는 m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3보다도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2부터 3까지 요 따구로 있다는 거고, 이때 최대값은 f2에서 나오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m제곱 빼기 2m 더하기 4가 10이니까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은 m마 4 m플 2.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정수고 어떤 정수? 3보다 큰 정수 m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m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절대값,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래? 너 그냥 채점을 안 했을 수도 있어. 다시 푼 거. 자, 13번 있고요. 그럼 14번 가봅시다. 자, 사각형 OABC의 둘레 길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이런 문제들, 이것도 솔직히 키포인트 아니죠. 그래서 A는 자, OB의 길이가 0과 4 사이라고 했는데 그 OB의 길이를 X라고 넣으면 좀 뭔가 함수 같으니까 그냥 이거 뭐 T라고 넣을게요. 그럼 여기 X좌표가 T죠. Y좌표는 T 빼기 4의 제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가로 길이가 T가 되고 세로 길이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6이 돼요. 근데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다음에 몇 배 준대? 2배 주면 되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6의 2배가 뭐야? 이 함수의 뭐더라? 그 둘레의 길이죠. 둘레의 길이. 이거 분수 나오는데. 분수 나온다. 짜증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완전 제곱 잡아줘야 되죠. 지금 이게 둘레. 얘들아 요거 이 지우면 돼 안 돼? 큰일 나. 둘레의 길이 지금 2 곱해놨더니 2로 나누면 반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왜 답이 다르죠? 이러면 안 돼. 자, 이 안쪽을 완전 제곱으로 묶어줍시다. t 빼기 뭐야? 2분의 7에 제곱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완전 제곱 묶을 때는 요거까지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전개하면 4분의 49의 2배에서 2분의 49가 나오니까 그거를 뺐다가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돼.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 그 t가 지금 얼마가 나왔어? 3.5가 나왔죠? 이 t가 어디 사이 있어야 돼? 0과 4 사이 있어야 돼. 왜?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거 만족하는지, 이거 안 만족하면 다르게 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만족하게 나옵니다. 그럼 답은 얘인데 얘가 이제 2분의 32. 잠깐만. 아씨, 나 뭐 잘못했냐? 2
사실 2안 곱한 거 아니에요? 2분. 아 32. 왜냐면 아니 이렇게 할 거야. 요거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2분의 64에서 64에서 40 보면 15죠. 2분의 15. 요거는 근데 많이 맞췄던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푸는 3차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세팅은 1차 곱하기 2차 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3차를 fx라고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거죠. f x 알파 곱하기 gx. 근데 요거 관련된 해석들이 조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3차식 f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얘는 2차식이죠. 얘는 1차식이고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판별식. 근데 누구의 판별식? g의 판별식. 얘가 0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저 2차식에다가 1차식의 근은 0을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x 마상 곱하기 일로 하자.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k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니 4가 없어. 요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요거에 의하면 k가 몇인 경우? 4인 경우. 판별식은 0이라고 썼지만 그냥 어쨌든 완제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가 4여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가는 근 1을 얘도 근으로 간다는 뜻이죠. 여기다 1이면 k 빼기 3이니까 k가 3인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근이 되냐? 그러니까 k가 4면은 fx는 0의 세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세근이 앞에서 1 나오고 뒤에서 2가 중근으로 나오는 거죠. 요 경우는 어떻죠? 앞에서 1 나오고 얘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면 근이 1이랑 3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2차식이 중근을 받냐 아니면은 뭐 합쳐서 중근을 받냐 어쨌든 다 중근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3차식을 해석할 때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로 만드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근의 개수나 이런 조건들을 파악을 할 때 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랑 같이 3차식의 근인 걸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자, 만약에 요걸 기억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하면은 3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했으니까 뒤에 있는 식이 중근을 받는데 그 중근이 앞에 있는 근이랑 같다는 거니까 요렇게 되면 근이 여기서 알파, 여기서 알파 총 알파로만 3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x는 알파인데 이 알파가 3중근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게 아니면서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 있겠지. 이들은 공수풀을 다 배웠으니까 칩한 명제로 얘기하자면 기억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니은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3중근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그냥 중근이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한 개의 실근이라고 했잖아.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3중근일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원래 다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만 해가지고 푼 친구라면 그래도 기본기는 좀 잘 잡혀 있는 건데 이것만 해서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근데 원래 이거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차식, 4차식의 실근의 개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3중근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 또 뭐 해야 돼? 저 식을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하죠? 어떻게? 조립제법이랑 이제 그러니까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죠. 그 인수정리를 쓸 때 첫 번째 뭘 해보냐면 요 녀석의 약수를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요 녀석의 약수를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풀마일은 택도 없어. 왜냐면 a 제곱이 여기밖에 없거든. 그죠? 풀마일을 대입했을 때는 될 수가 없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중에 대입해서 0 되는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저번에 내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입해서 0 되는 거 볼 때 대입을 해도 되지만 조립을 해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니? 영상에서 했어 선생님? 그러면 저거 대입 대신에 조립 했어? 진짜? 영상에서? 언제 했지? 내가 얘기했었니 얘들아? 대입 대신에 조립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어? 저는 안 봐서 몰라요. 했대. 어제 영상 다 봤거든요. 자 그러면 1마 2a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몇부터 대입해볼까? a 대입하는 대신에 조립할게요. 1a 1마 a a마 a 제곱하면은 속 1 좋아.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a로 한번 인수분해 되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또 1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안 되네요. x 제곱 더하기 인수분해 됐던 거 같아요. 기억을 해보면 샵 이렇게 된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됐구나. 그러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요거는 무조건 실근이죠. 그죠? 여기 지금 1실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우리 이제 얘가 뭐야? 첫 번째 2허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을 누구를 가져? A를 중근으로 가져. 이 두 가지를 풀어봐야 된다고. 그죠? 허근은 쉽죠? 허근은 뭐 하면 돼요? 판별식 쓰면 되죠?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4는 a 제곱 마 2a 마 3인데 인수분해가 a 마 3이랑 a 플러스 1로 돼가지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a를 중근으로 가지려면 일단 a를 대입해서 0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a 제곱 더하기 a마 a 제곱 플러스 1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쓴 대로 하자면 GA는 0을 한 거예요. 그죠? GA는 0. 두 번째 식에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A 제곱 날라가면서 A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0이 되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 DG.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요거는 우리 어차피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저기다 넣어봅시다.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되면서 2의 판별식이 0이죠. a가 마이너스 1. 이미 중근이 되는 거죠. 완전 제곱 되면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과 3 사이가 없잖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너네 출제자의 배려가 느껴지니? 출제자의 배려가 느껴져 여기서 네 답이 없네요? 이런 병신이 니들이 생각 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 이게 만약에 마일과 3 사이가 밤이 그러니까 등 없는 보기가 답에 있었으면은 정답률이 오답률이 졸라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얘는 오히려 그걸 안 줌으로써 생각 다시 해 이런 뜻이야. 다음 몇 번을 해야 돼요? 3번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은서? 잠깐만 이름 뭐였지? 은서. 은서는 학교 어디지? 조조. 아 맞아. 자 정리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문제 남았다. 할 수 있을지도. 뭐야 이거? 자, 우리 얘는 2차 방정식인데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마알파, 마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으라고 하면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얘가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인 걸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fx다가 마알파 넣는다고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요거는 요거는 근이 뭐여야 될까? 요거 한번 보시죠. 근이 뭐겠어?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 돼? 안 돼? 안 돼. 뭐 넣어야 0 돼? 알파 나오겠다. 그죠? 뭘 이용하는 거야? 요거 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f 마x를 전개한다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만 될까요, 얘들아? 3차는 안 될까? 3차도 되지 않겠니? 3차에서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0이라면 f 마x에서는 마 알파, 마 베타, 마 감마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데이터, 마이스 전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차수가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이용하되 이걸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수를 그냥 앞에서 원래 첫 번째 개수가 A, B, C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근 이제 이걸 음근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음근. 근데 이게 근이 음수라는 게 아니야. 알파 베타가 음수면 얘가 오히려 양수인 거야. 그냥 근의 부가 바뀐 상황을 음근의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음근의 방정식은 개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또 요거 중에 유명한 거 있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요거 뭐라고 할까요? 역수분이라고 합니다. 역수분. 역수분 방정식은 개수가 어떻게 되면 돼요? CBA가 되면 돼요. ABC면 ABC 개수를 거꾸로 하면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은근이 되는 거는 이거 전개해보면은 나오죠. 그냥 나오죠. 근데 이제 3차를 만약에 3차가 있는데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있는데 여기서 f 마x를 전개해버리면 개수가 마a 풀 b 마c 풀 d가 되거든요. 우리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심적으로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은근은 뭐냐면 홀수차는 부호가 바뀌고 짝수차는 부호가 안 바뀌어. f 마x를 전개했을 때. 근데 어쨌든 짝수랑 홀수랑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반대로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은근을 풀려고 할 때도 그냥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그냥 붙였다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A, B, C, D가 있으면 개수를 A, 마 B, 풀 C, 마 D로 해주면 그게 이제 은근을 갖는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의 근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요거의 근이 마알파, 마베타, 마감마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유도된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게 역수분이죠.
요거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개수가 a, b, c, d였으니까 거꾸로 a, b, c, d가 되면 얘가 역수근 방정식이 돼요. 3차에서 되고 4차에서 되고 n차에서 다 됩니다. 자, 근데 이 역수근 방정식을 만들 때 우리가 2차는 요거 하면 끝이었고 3차는 f-x라고 하면 최고차가 불편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뭐 그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f 내가 알파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 방정식에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그 근이 역수가 되겠죠. 알파분의 1분의 1 그러면서 요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2차만 될까? n차 다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한다면 2차야 우리가 잘 할 수 있겠지만 3차는? 그럼 4차는? 5차는? 차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방법이라 요거로 먼저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의 장점 우리가 2차식이라고 치면 fx 분의 1 하면 이렇게 돼요. x제곱분의 a x분의 b 그리고 c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다항식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곱해? 앞에다가 x를 제곱을 곱해.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x 더하기 c x제곱이 되면서 오름차순식이 되죠. 그걸 다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개수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수근 방정식의 개수는 근이 위아래로 뒤집히면 개수는 앞뒤로 뒤집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3차로 했다고 해요. 3차로. 3차의 역수근 방정식을 했다고 해요. f x분의 1을 했으면 x세제곱분의 a가 되고 x제곱분의 b가 되고 x분의 c가 되고 d가 됐을 건데 얘가 다항식이 아니니까 뭘 곱해야 돼? x를 3번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개수가 a 더하기 bx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걸 다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개수의 앞뒤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죠?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됩니다. 그럼 n차의 역수근 방정식은 이거죠. 이거. n번 곱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근이 뒤집히면 개수는 앞뒤로 바뀌게 된다. 근데 이거랑 뭔 상관이죠? 할 수 있는데 상관이 별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이런 식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것들을 다 써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죠.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1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1인 척 하는데 마이너스 1입니다. 3차에서 특히 곱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거로 근계산 쓰는 건 거의 자살행위죠. 요거의 근을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알플 베가 마이너스 감마, 베플 감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알파 제곱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분의 마이너스 베타, 감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감마가 되면서 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저거로 근계간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음근과 역수근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자면 자 우리 최초의 방정식은 개수가 어땠냐면 1, 0, 1, 1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너네가 만약에 마알파, 마베타, 마감마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개수 1, 0, 1, 1이었죠. 이거를 뒤에서부터 1, 0, 1, 1로 만들어주면 되는 아 잠깐만 음근이잖아. 정신 차리고 음근이니까 봐봐 여기랑 여기 그대로 하고 여기랑 여기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근이 음근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얘를 뭐까지 해줘야 돼? 역수를 취해줘야죠. 그러면 근을 여기서 이제 역수를 취할 때는 이렇게 아이 잠깐만 마이너스 감마 요렇게 음근을 해가지고 그냥 홀수자 수 중에 바꾸고 싶은 거 바꾼 거고 요렇게 역수근을 해주면 개수의 앞뒤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은 1, 0, 1 마일이니까 1, 0, 1
마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최고차 배수가 1이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요걸 다시 1 마일 0 마일을 바꾸면은 뭐예요? x제곱 빼기 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찾으면 되죠. 1번, 2번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1보다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걸 뭘 먼저 하든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은근 먼저 역수분을 나중에 했는데 역수분을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니들이요. 역수분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1, 0, 1, 1이었는데 여기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먼저 만들어. 그러면 1, 0, 1, 1을 1, 0, 1, 1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뭐로 바꿔? 은근으로 바꿔. 그러면 그냥 너랑 너 그대로 너랑 너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만 쉽게 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근으로 가는 것도 근계간으로 풀려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걔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차식이면 근각계수의 관계 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더하는 것도 쉽고 곱하는 것도 쉬운데 걔를 3개가 된다. 알파 풀1, 베타 풀1, 감마 풀1 곱하는 것도 귀찮고 그거를 둘씩 곱해서 더하는 것도 더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걸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안 알려주고 시간이 없어. 나중에 여가방 따고 공부할 때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공통근. 공통근 자체는 사실 교과 과정에서는 삭제가 돼서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나 학교에서는 몰라요. 이상한 거 막 내더라고. 근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공통근 푸는 방법은 이제 공통근이 알파야. 그럼 얘가 알파가 어쨌든 근이니까 대입을 해 우리가. 그러면 알파 제곱 2n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거고 열리 알파 제곱 n 플러스 1 알파 더하기 n마 3도 0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사실 알파 대입해봤자 x가 알파로 바뀌는 효과거든요. 사실 굳이 대입 안 하고 x인 상태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2차 항이나 상수항 중 하나를 뭐 해줘야 돼? 소거해줍니다. 대입을 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 보는 게 사실 좀 더 편할걸? 여기 있는 x제곱을 소거시키거나 상수를 소거시키면 됩니다. 근데 너네 이거 상수 소거시키려면 소거가 돼? 안 돼? 더하면 n 지워지잖아요가 아니고 상수항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는 n 빼기 3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n 플러스 3 곱해줘야죠. 그거는 너무 대부분 큰 의미야. 지금은 x제곱이 지워지게끔 두 식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차 항이 지워질 거야. 그치? 근데 이 상수항이나 2차 항을 소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2차 항을 소거하면 몇 차식이 나와요? 1차식.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통 인수 곱하기 1차식이 되고요. 그럼 이거 풀기 쉬워요. 1차식은 세상에서 제일 풀기 쉬운 방정식이죠. 공통인수가 0인 거 이거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수항이 소거가 되면 몇 차식이 돼? 2차식이겠지. 근데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곱하기 1차식.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x 곱하기 1차식이 0인 것도 풀기 쉽죠. x가 0인 거야. 1차식이 0인 거야.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원리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m, x 빼기 2, m이 0이 되는데 공통인수 m으로 묶어주면 x 빼기 2는 0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공통인수가 0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m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m이 0 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 x 빼기 3, x제곱 x 빼기 3 두 식이 같아져 버리죠. 요게 되면 두 식이 일치해 버립니다. 일치한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이라고 치면 공통분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뜻이 되겠죠. 요 상황은 공통분이 두 개입니다. 일치해 버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보통 공통분 문제들은 오직 하나를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얘가 0이면 안 돼. 얘가 0이면 일치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 m은 0 아니면 x는 2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m이 0이 되면은 이제 두 식이 일치하는데 왜 일치하냐? 두 개를 뺐는데 x에 관계없이 0이 됐다는 거잖아. 두 식이 일치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치해버리면 공통분이 두 개가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어쨌든 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더라도 m이 0이거나 x가 2인 건데 m이 0이면은 두 개가 일치하면서 근이 두 개가 되니까 너가 0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x 빼기 2가 0이라는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 공통분이 몇이다? 2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통분이 2니까 m은 어떻게 구할까? 아, x 공통분은 2고 m은 0이구나. 이러면 또 안 돼요. 다시 공통분은 2고 m은 0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곱해서 0이니까 둘 중 하나가 0인 거지. 그럼 공통분이 2니까 2를 다시 대입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4 더하기 위에 거 해볼게요. 4m 더하기 2 빼기 m 빼기 3 은 3m 더하기 3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공통분과 m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답은 4번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공통분 자체가 교육과정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내면 안 돼요. 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신이란 원래 알 수 없는 것. 자, 다음 세 문제 하면 끝나겠다. 그리고 공수원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공수원대는 안 나오거든. 근데 대수가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공통분이라는 주제라던가. 그러니까 분명히 공수원에서 빠졌어. 근데 이 공수원이 사실 공수원은 어떤 수학적 깊이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깊은 게 아니고 뭔가 계산 방법, 연산 방법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뭐 2차 조립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 심화로 가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알고 있는 게 공수원뿐 아니라 나중에 대수랑 미적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고1 때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고2 가서 혹은 고3 때 수능 때는 잘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18번 해볼 건데 자, A, B랑 A씨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일단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게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야 됩니다. 수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밑변이 수직 이등분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 돼야 되냐? 전체가 40이니까 20이 돼야 되겠고 여기는 8이 되는 거죠. 잠깐만. 뭘 구해야 돼? A,
B, A, B가 모두 자연수가 되는 거야. 아, 요거를 X라고 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Y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높이를 표현해 봅시다. 자, H의 제곱은 첫 번째 X제곱에서 요거 20의 제곱을 뺀 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Y제곱에서 8의 제곱을 빼는 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x랑 y거든. 그리고 x, y가 자연수라는 거고 이걸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20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돼요. 어떤 계산은 완결이 안 돼 있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28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400에서 빼는 게 더 편하겠네. 400 아니야. 28 곱하기 1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 어차피 목표가 뭐냐면 x제곱 빼기 y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x, y가 자연수인 거거든요.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 28 곱하기 12가 되는 경우의 수는 그냥 실수라고 하면 무수히 많겠지만 자연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x-y랑 x 플러스 y를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여기 지금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7이고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못 받아낸다. 좀 맞아 짜증났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나머지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얘는 불가능하긴 해요. 얘는 불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거 할 수 있고 2 곱하기 나머지 뭐 3 곱하기 나머지 4 곱하기 나머지 5 곱하기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5는 안 되지. 여기 5가 없으니까 5 다음에 6 곱하기 나머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x y, x 플러스 y가 가지는 이 자연수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랑 얘랑 얼만큼 차이 나냐면 2y만큼 차이 나. 그치? 얘가 홀수면 얘도 홀수여야 되고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2는 하나씩 나눠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동그라미 그리고 2 곱하기 세모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몇이 되냐면 4, 3, 7 해가지고 21에 8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미 짝수인 거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 곱하기 84 2 곱하기 42 3 곱하기 28 4 곱하기 21 5, 6 곱하기 14 7 곱하기 12 8은 안 되고요 9도 안 되고요 10, 11 다 안 되죠. 끝났네요. 요렇게가 요렇게 순서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식 곱해져 있는 순서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개수를 해주시면은 안 틀렸겠죠. 아! 합을 구하는 거야. 잠깐만 합을 구하는 거였어? AC 또 저것도 있네. AC가 X죠. AC가 X고요. 얘가 X고 얘가 Y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우 귀찮아. 얘는 뭐가 되는 거지? 2,168 얘는 4,84 지금 뭐 찾냐면 이제 X, Y를 한 거예요. X, Y가 아니고 X 앞에 있는 게 X 빼기 Y인 거죠. 뒤에 있는 게 X 플러스 Y인 거고. 그래서 사실 뒤가 더 커야 돼. 이렇게 된 건데 X 빼기 Y가 3보다 커야 되니까 맨 첫 번째 줄 넣으면 안 되겠네. 6 곱하기 56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A, B, C의 둘레 길이의 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레 길이 합이라는 건 뭐냐면 X 더하기 X 더하기 40이란 말이에요. 2X 더하기 40이죠.
그러면 x를 구했잖아 여기서. x 어떻게 하면 구해지죠? 너랑 너랑 더해서 나오는 게 2x죠. 그죠? 얘랑 얘랑 해서 나오는 게 2x. 그럼 여기다가 2x의 값들을 써주면 88, 여기는 62, 여기는 아니 다 써야 되네 이거. 맞아. 계속 받아였어. 62, 이제 8, 42, 12, 18, 14, 24. 그래서 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50, 여기는 40, 여기는 38. 근데 모든 삼각형 ABC 둘레길이 합이니까 거기다가 또 뭐 더해야 돼? 2x 더하기 40 해줘야 되죠. 여기다 이제 40을 또 다 더해줘야 그게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들의 총합이니까 또 요거 다 더해주고 요거 다 더해주고 되겠지. 여기 지금 40이 5개가 있어서 여기가 200이 나오고요. 이게 맞나? 너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 둘, 2x 나누기 2 안 했어요. 근데 둘레의 길이가 2x 더하기 40이야. 그래서 요게 맞긴 해. 아, 맞아.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봐봐. 얘랑 얘 더한 게 얘보다 어떻게 해야 돼? 길어야 되죠. 길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 중요하다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답이 보기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2x가 여기 써있는 2x 여기 40이니까 얘가 더 커야 돼. 근데 지금 작아지는 요거랑 요거 안 되는 거지. 같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처음에 나도 이거 처음에 한번 했는데 왜 답이었지? 이랬었는데 여기 있네.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해주시면 너랑 너랑 더한 게 150에 200 딱 나오고요. 여기 이제 120이니까 320. 아 적었네. 요거는 삼각형의 결정점 때문에 킬 포인트에 어울리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번, 20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도 그러니까 그래프 사실 그래프랑 부등식이랑 엮여서 나온 거야. 이제 공수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이차 함수보다도 사실은 부등식입니다.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 함수 개념을 정말 잘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요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8 샥 마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인데 뭐 요거랑 요거랑 그래프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더 밑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생각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지금 축이 1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면 여기서 3칸 떨어졌어. 4까지 거기서 3칸 떨어졌어. 그럼 이제 요렇게만 보기로 거잖아. 요 그래프랑 얘도 축이 1이죠. 얘도 축이 1인 그래프인데 그럼 이제 얘가 더 위에 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축이 일치해가지고 좀 생각하는 게 그럭저럭 할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축까지 달라버리고 하면 요거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만약에 축이 달랐어.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였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랑 이제 비교를 해서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그리기 힘든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을 옆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요거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은 2차 부등식이지만 요거 2차 부등식이지만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와 y는 a가 있는데 걔네들의 위치 관계가 a가 더 위에 있다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 그래프 그릴 때 인수분해를 보려고 하면 안 되겠지. 2차 함수 그래프는 이제 꼭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축은 똑같이 1이 되고요. 1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인가요? 1,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겠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도 3칸 4도 3칸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올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몰랐다고 치고 둘 다 대입을 해보면 4를 넣었을 때는 값이 32 빼기 16 빼기 8 돼서 32에서 24를 빼면 4,8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계산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2,8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에 지금 등호가 없잖아. 이 값은 못 갖는 거야, 그렇지? 여기도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y는 a를 그을 때는 x축에 평행하게 그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었을 때 a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a가 8보다 크면 되겠다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부등식 우리가 만들었잖아. 뭐 확인해야 돼? 등호 붙어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a가 8이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부분, 이 부분 비어 있죠. 그러니까 8이 이 2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다, 더 크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 값이 8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이죠. 이것도 이제 나도 내가 학생 때 기준으로 나도 맨날 등호를 체크 안 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단 썼는데 A가 8보다 크다가 나오면 실수 A의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 A야 그러면 8보다 크다의 최소 정수는 9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수니까 내가 등호를 빠뜨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답이 나랑 생각한 거랑 다르잖아. 그러면서 점검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거 자체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습관 자체가 등호를 계속 체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답은 8이 되겠죠?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5분 남았네요. 배고프다. 자, 얘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식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7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리했을 때 ax 더하기 x 더하기 2니까 이거를 얘랑 얘로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니 얘를 옆으로 넘겨서 저 모양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저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이거를 식의 분리라고 하는데 너네 혹시 근의 분리 배운 친구 있다면 식을 분리해서 우리가 해석하기 좋은 그래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얘가 해석하기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가 아니라
이 미지수를 포함한 녀석이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래. AX라고 하는 거야. 원점 지나겠고 기울기가 뭐겠어? A겠죠.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이래. 이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제 A가 마이너스 AX로 들어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A면 좀 헷갈리겠죠. 그럼 다시 넘겨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더 넘겨서라도 최대한 저 미지수 포함된 식은 계산하기 해석하기 쉬운 함수로 만들어주고 그거랑 얘랑 이제 위치 관계를 관찰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식의 분리입니다. 뭐막 이름만 붙여놓고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의 그래프와 y는 ax의 그래프가 있는데 걔네들의 위치 관계가 얘가 더 위에 있다. 근데 어떤 범위에서? 1과 3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얘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러면 저놈은 어떻게 돼? 꼭지점이 얘가 지금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죠? x 더하기 1 제곱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마일 콤마 4예요. 마일 콤마 4.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죠. 어디부터 그려야 돼?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럼 1 콤마 얼마인데? 1 콤마 8. 3 콤마 얼마야? 20이요. 26이요? 20. 네? 네인가? 9 더하기 맞죠? 15 더하기 그죠? 그리고 나서 AX가 누구야?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죠. 이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 이 허여멀건한 친구보다 어떻게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점 지날 때 1,8을 지날 때를 쭉 그려보면 돼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교점의 개수가 변할 만한 상황들을 경계로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흰색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근데 딱 한 건데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바뀔 만한 상황이 이 상황이 하나 있겠고 또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보다 크다면 끝이에요. 어떤 상황도 있겠냐면 요점 지날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점을 지나는 게 먼저일까 접하는 게 먼저일까 이런 걸 또 따져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 부등호방에 반대지? 그러면 얘가 더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더 밑에 있을 때 너네가 그린 그래프를 100% 신뢰하니? 이게 이렇게 접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점을 만나는 게 여기고 접하는 점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 이제 따지기가 좀 힘들죠. 그런 것들을. 물론 저것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접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얘가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 접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 없게 나오겠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순간에 A의 기울기가 몇이냐? 8이고요. 이 8인 순간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게 되면 확실히 흰색보다 노란색이 위에 있겠죠. 어느 범위에서? 1과 3이라는 요 사이 범위에서 노란색이 흰색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는 일단 A가 8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뭐도 체크해봐야 돼? 등호. 물론 객관식이라 안 해도 되겠지만 등호를 체크해보자면 A가 8이면 안 되는 이유 같아지면 크다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 흰색 그래프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어? 아까랑 다르게 색칠을 해서 그렸지. 이 점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가 8보다 크다를 해야 됩니다. 등호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하는 겁니다. 자, 31번. 네? 응? 뭐가 이해가 안 됐어? A가 8보다 크잖아요. 나 작다로 불렀네. 4번. 아,
그래서 일단 방학 동안 있던 세 번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혹시 대학했을 때 토요일 요 시간이 안 되는 친구 있나? 피곤해요. 뭐 하지 마. 그냥 다 해줘. 뭐 알았어. 왜 이렇게 적었어요? 다른 친구들 뭐 딱히 일정이 있는 거 아니면 일단 들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랑도 한번 상담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뭘 할지를 내가 아직 정하진 않았어.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오늘 주말 동안 고민해가지고 상담자가 될 건데 어쨌든 너네들 공점 준비하는데 도움되는 것들 할 거고요. 요 반의 취지 자체는 뭐냐면 11월 24일에 예비고일 반들을 구성을 할 때 합반을 구성을 하는 게 원래는 의도였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많이 좋을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인근에서 좀 어려운 학교들 시험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게 만들어줄 거라서 물론 이제 수업을 잘 이해한다는 가정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반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좀 다시 기초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교과서 개념 이런 것들 잘 해야 되는 반도 있을 건데 거기 반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비교를 하자면 요번에 주 이틀 특강이 있었고 주 1일 특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틀 특강 애들이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가고는 있어. 진도는 느리지만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이 20문제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여기 했던 거를 잘 복습을 하면 걔네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너네가 미리 배운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냥 수업 들었고 답 맞았고 초점 끝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하나 보다 굳이 저런 걸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는 아니고요. 다다음 주 토요일 요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KP 컨셉을 유지를 하면서 과제가 이제 나갈 겁니다. 너네 이제 각자 공수2나 대수 듣고 있는 거 들으면서 나가는 거라서 숙제 부담을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중3 내신 막 챙겨야 되는 사람이 있는 어쨌든 내신 대비도 잘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는 사실 슬슬 중3보다는 고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될 때 그래서 학습량을 좀 늘려줘야 된다 선우야. 하루 1시간?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알지 2시간 정도. 2시간? 그렇게 적은 거야. 이유야. 적은 거야. 지금 너가 한 거야.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거야. 지금 내 공수원반은 진짜 엄청 시키고 있어 지금. 얘들 코피 쏟은 애도 있었고 한번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긴 한데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너네가 하는 것들이 많진 않다. 근데 바꿔 말하면 너네가 예전에 다른 애들이 공부 안 할 때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학을 좀 적게 해도 되는 상황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네가 선행을 할 때 특히 대수나 공수투 선행할 때 그건 아직 1년도 더 남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주 심도 있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괜찮겠지만 내년 중간고사는 진짜 많이 중요하거든. 사실 너네 내신이 3학년까지 보는 게 아니고 2학년 때까지 보는 거야. 왜냐면 3학년 때 수학 선택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원, 공수투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대수, 미적원 듣고 나면 선택 과목 뭐 합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나 여기서 뭐 다 듣는 애도 있고 한 친구만 듣는 친구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고3 때 아예 수학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은 사실 수학 내신은 2학년까지가 다야. 근데 또 고등 내신 중간고사 한번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너네가 3학년 1학기 1학기 전체 중간기말 범위보다 많은 범위를 중간고사 한 번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 어쨌든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각자 영어든 국어든 뭐 과학이든 부족한 거 하고 있으면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슬슬 잠도 좀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프린트는 각자 풀어보고 다 궁금하면 선생님 찾아오시면 됩니다.